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작은 움직임.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함께 하시죠. 네,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는 진행을 맡은 작곡가 디템포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할 예정인 당연히 함께 해주시는 배우 오재하님이 그 작품 준비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저희 회의하고 참여하시다가 녹음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불상사가 발생해서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시민 여러분들 인터뷰를 조금 따서 인터뷰 내용도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성남시에서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해본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사실은 정해진 위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낮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눈에 띄는 게 있지는 않아요. 저희는 원래 준비 과정에 회의 초반에 할 때는 이거 막 길 가다가 엄청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싶은 것들이 발견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밤중에 쓸데없이 켜있는 이런 것 크게 없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좀 공원이나 이런데 사람이 없는데 밤중에 조명이 켜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작정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깨진 유리창 이론도 있고 그런 곳들이 어두웠을 때 위험하거나 혹은 그래도 만에 하나 누가 있었는데 어두웠을 때 어떤 우범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새벽에 사람 안 다닌다고 가로등 끄진 않잖아요. 차 안 다닌다고 길가에 가로등 끄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게 그냥 켜져 있어야 유지되어 있어야 하는 전력 사용이라고 본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불꽃놀이를 하고 이런 게 아닌 이상 어떤 현대 사회에서 이 문명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정도까지는 필요한 사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좀 솔직히 말하면 트집을 잡으려고 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하는 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 몇 분을 좀 섭외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좀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내용을 전달한 다음에 인터뷰를 받았는데 일단 그 내용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질문 1번이 뭐냐면 성남시에서 이런 건 좀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 아닌가 하는 장소 혹은 상황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라는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건 좀 아니다라고 느낄 만한 장소나 상황은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깃집 같은 데 갔을 때 에어컨을 켜놓고 환기 목적으로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지만 저런 건 에너지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성남시에 사는 20대 청년의 어떤 답변 내용인데 저도 공감은 되더라고요. 고깃집이 에어컨 틀어놓고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거나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고깃집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점포든 간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반대로 냉방 중이니 문을 닫고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서 닫아주세요. 라는 걸 강조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를 문제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지자체 영역도 아닌데다가 또 약간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걸 조금만 바꾸면 나아질 수 있는 혹은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으로 저희 이제 성남시에 살고 계신 주부를 한 분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최근에 육아하느라 집 밖을 많이 나가지 못해서 이런 거를 보거나 접해보거나 한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주변에 물어봤더니 한 분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판교 쪽인데 그 육교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거기 엘리베이터 안에 에어컨이 있는데 그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던 거를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실 저는 그 육교 엘리베이터에 에어컨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 처음 안 사실이고, 제가 탈 때는 항상 더운 상태였는데 아마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 아주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게 좋을 수는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를 정해서 이제 한여름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는 켜놓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꺼놓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사실 어떤 유일하게 유의미한 어떤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참 놀랍긴 했는데 저는 그 육교의 엘리베이터를 웬만하면 안 탑니다. 그냥 걸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에어컨이 켜져 있다라는 것 자체를 그냥 몰랐고, 밤중에는 거기를 꺼놓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한 분이 더 계신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밤중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을 좀 지적을 했어요. 일정 부분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뭐 번화가 같은 데 가보면은 뭐 간판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과하게 새벽까지 불이 들어와 있거나 하는 경우들을 조금씩 보게 돼요. 이런 부분을 완벽히 뭐 문제가 있고 다 꺼야 된다. 무슨 이제 보통 우리가 군대 가면은 등화관제라고 하죠. 밤중에 어떤 적의 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할 정도로 완벽히 전력을 아예 그 불빛을 다 없애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면 옳으냐? 라고 한다면 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마 이제 사회학적인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어둡고 외진 환경인 곳에서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뭐 유사하게 어떤 깨진 유리창 이론 같은 경우에도 뭐 이미 어떤 환경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조금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했을 때 더 범죄를 잘 일으키게 된다라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되어서 어떤 밤중이라도 가로등을 다 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민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저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걸로 막 트집을 크게 잡기는 조금 어렵다. 우리가 이제 좀 에너지 절약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대승적으로 봐야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냥 불을 끄고 이 정도 말고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혹은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나은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떤 이 라디오 방송의 제작 의도에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기를 쓰는 것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 당연하겠죠.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이 문명의 특성상 전기를 안 쓰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같은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하더라도 에너지를 덜 쓸 수 있게 하는, 우리 뭐 냉장고나 이런 거 보면은 소비 그 에너지 전력 효율 같은 게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은 걸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바꿀 때 뭐 냉장고나 가전제품 바꿀 때 에너지 효율 좋은 걸로 바꾸면은 더 어떤 베네핏이 있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계신 전자기기들의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 효율 등급이 제품 구매할 때 얼마나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살 때 그 직원이나 그 구매처로부터 에너지 이제 소비 효율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얼마나 자세히 받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는 일단 저희 집 냉장고는 살펴보니 3등급이고 공기청정기나 제습기 같은 경우에는 1등급, 그 외의 제품들도 대부분 1에서 2등급 사이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전기세랑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에너지 효율 등급이 가전을 정할 때 1순위는 아니어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매장에서 굳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에너지 효율 등급 마크가 붙어져 있는 스티커를 한 번씩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이 아니어도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결정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1등급에서 못해도 2등급인 제품을 사용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할 때 에너지 효율 얘기는 처음에만 이 제품은 몇 등급입니다 라고만 안내받기도 했고 아직 제가 에너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냉장고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음악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음향 장비 등등 뭐 여러 가지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 구매할 때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해서는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렇게 전열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음악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들은 또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사용하면서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이야 뭐 구매할 때 충분히 안내가 되지만 다른 형태로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는 상황도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가전제품을 많이 구매해보고 한 분들이라면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뭐 답변하신 분들도 그런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그 음악 작업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께서 조금 의미가 있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특정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 같은 게 표시가 안 된다라는 거, 저도 듣고 공감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도 이제 사실은 뭐 음악 장비나 특수한 장비들을, 특수한 어떤 제품들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보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의 용도나 스펙 같은 거를 더 중요하게 보겠죠. 마찬가지로 뭐 다른 제품도 뭐 그럴 수 있지만 디자인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기세도 비싸고, 전기세 특히 뭐 여름철에 에어컨 그리고 겨울철에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전기세, 소모하는 전기의 양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챙겨서 보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에너지 소비 등급을 애초에 만들 때부터 등급이 높게 만들 수 있게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뭐 기업에 대해서 뭐 당근과 실찰직을 다 해야겠죠. 소비 효율 등급을 좋게 높게 만들면 어떤 혜택을 준다, 혹은 너무 에너지 소비가 효율 등급이 낮은 걸 만든다. 이건 뭐 전기 먹는 하마야. 그러면 좀 그 기업은 뭔가 약간의 어떤 핸디캡도 주는 그런 형태의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어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저 좋은 걸로 제품을 교체했습니다라는 거를 뭐 어때 받아가지고 관련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뭐 찍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원래 냉장고를 소비 효율 등급이 4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이번에 바꿔야 될 때가 됐으니까 바꿀 때 바꿨습니다. 교체했습니다라고 이제 그 효율 등급 표를 이렇게 인증해서 그걸로 어떤 한 달치 전기세 뭐 할인 이 정도의 정책도 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떤 동기부여가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바꿀 때 한 사람 두 사람이 효율 등급을 좀 올렸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별게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남시로 한정한다면 성남시 인구가 지금 거의 100만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도 많고 하니까 요즘에는 가구 수로 따졌을 때도 굉장히 많은 가구 수가 있는데 그 가구에서 모든 가구가 효율 등급을 한 2단계씩 다 올려가지고 제품을 구매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꽤 유의미한 차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더해서 이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라는 걸 좀 찾아보다가 이제 탄소 중립 실천 포털 뭐 이런 것도 있고 교육부의 공식 블로그에서 배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뭐 난방 온도를 낮추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효율 높은 제품을 사용하기 같은 것도 이제 권장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뭐 빨래를 모아 돌리고 뭐 식기세척기 모아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 저는 더 눈에 띄었던 것은 뭐냐면은 냉장고의 용량을 지킨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냉장고에 적정 용량 이상이 되면 냉각의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좀 모아가지고 하세요. 이런 거야 뭐 당연히 아는 건데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라면 어떤 냉장고의 효율을 좀 높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꽉 채워넣지 마세요. 라는 부분들은 좀 모를 수 있고 혹은 내가 얼마나 채워야 적정한 용량인가 같은 것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사람들에게 좀 알리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보일러 청소, 뭐 난방 배관 청소 같은 걸 통해서 효율을 좀 높이는 거 저는 이런 쪽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텔레비전 시청시간 줄이기라는 항목도 있는데요. 이거는 글쎄요.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떤 방향이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시청시간 줄이기.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면은 그냥 문명의 혜택,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을 그냥 줄이세요. 라는 게 되는데 너 전기 쓰지 마 한다고 해서 안 쓰게 되는 방향은 글쎄 그게 쉬울까 싶은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서 어떻게 더 과하게 사용되는 낭비되는 것들을 줄이는가에 목적을 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그리고 우리가 약간의 정비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자체에서 시민들께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이나 뭐 이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시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거를 좀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 답변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혹은 직장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전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항상 꼭 끄고 다니는 거를 습관을 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낭비가 심한 부분들은 에어컨 또는 뭐 전열기구 이런 거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전열기구, 에어컨, 전등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끌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음악 스튜디오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음향기기들에서 사용하는 전기도 좀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스튜디오에 사용하는 스피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음향기기들도 되도록이면 조금 전원을 끄고 콘센트도 되도록이면 빼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아주 잘 절약하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뭐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무조건 안 쓰는 전기 코드는 꽂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전원을 끄거나 또 전등 또한 불필요하게 오래 켜놓지 않고요. 낮에 같은 경우에는 밤에 같은 경우에도 뭐 화장실을 썼다가 나오면 당연히 뭐 무조건 바로 소등을 하고 그다음에 냉장고에서 뭐 음식을 꺼낼 때는 미리 조금 생각을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미리 꺼낼 재료들을 일단 생각을 해서 여러 번 냉장고 문을 열었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주부니까 이제 이런 관련된 것들로 이제 절약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뭐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빨랫감이 좀 적을 때는 당연히 돌리지 않고요. 최대한 빨랫감을 모은 후에 평균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돌리는 것 같고, 직장에서는 주로 A4 용지, 이면지를 이제 사용해서 인쇄를 하거나 점심시간에는 당연히 무조건 전등을 소등하고 컴퓨터를 절전 모드를 한다든지 또 뭐 에어컨 온도 같은 경우에도 뭐 권장 온도는 27도, 28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 하면 이제 사무실이 좀 넓기 때문에 좀 더워서 한 26도, 뭐 좀 많이 더운 날에는 25도 이렇게 해서 트는 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없는 회의실이나 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에어컨도 켜지 않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도 켜지 않고 그런 식으로 좀 절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분들의 의견이 대부분 비슷해요. 무언가를 덜 쓰거나 쓰지 않거나 하는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제한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는데 이것도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기후변화의 양상이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줄이는 것, 그냥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좀 더 능동적인 부분들 사용을 하지만 훨씬 더 절약할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발굴을 해서 전문가분들과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 더 저는 설득력이 있고 더 많은 분들의 어떤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해서 우리가 개인과 가정이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뭐 이런 거다 하는 것들은 또 성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실천도 많이 하고 계세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업들 전력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어떤 공장이든 아니면 생산 설비 같은 곳들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발굴해야 되는 파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야 기업 너네들이 에너지를 아껴라 라고 이렇게 뭔가 윽박지르듯이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사실은 뭐 기업들 회사들도 뭐 에너지를 줄이고 전기세를 줄이고 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고 싶은데 어떤 생산하는 뭐 양을 맞춰야 되고 아니면 뭐 할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계속 에너지를 크게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설비들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 뭐 등급에 대해서 차등을 둬서 뭔가를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설비들을 더 노후된 설비들을 교체해서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이 있다든가 하는 방향들도 좀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지자체의 역할인데, 성남시에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근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는 사실 본격적으로는 다음 회차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계획상으로는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성남시에서 이러이런 걸 한다더라 하는 것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를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도 뭐 자세하게 아는 게 없었고, 이번에 뭐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어떤 것들을 알고 계셨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성남시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는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제 운전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운전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에너지 효율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운전을 한 달에 한 3,000km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운전하면서 과속이라든지 아니면은 급정거 이런 식의 운전 습관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좀 줄이려고, 안전운전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 신경 써서 운전을 하고 있는 편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유류비 쓰는 거를 보면 조금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운행하는 습관을 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세히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없는데, 그냥 지금 기억나는 거는 1등급 가전 환급해주는 정책, 요거 하나가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소등의 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책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행사인데, 그런 소등의 날 행사가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LH 그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그 해당 아파트가 친환경 프로젝트로 지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파트 지붕마다 태양열 전지판이 설치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뭐 최근에 지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좀 친환경적인 소재나 친환경적인 걸로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그런 걸 이제 들어서 알고 있고요. 자, 일단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제 뭐 1등급 가전 환급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 제품을 구매하면 이제 구매 비용을 지원해주는 형태의 정책입니다. 이제 한전에서 진행하고 있고, 지원 대상이 이제 다자녀이거나 대가족, 뭐 출산 가구, 혹은 뭐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뭐 차상위 계층, 뭐 이런 분들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라서 더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고, 인터뷰 해주신 분께서는 이제 다자녀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또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전 놀라운 게, 놀라우면 안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무엇을 실천하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뭐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알고 있고 뭐 실천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생각보다 이제 에너지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또 소소하게 알아보고 숙지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제 저희 또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더 늘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진행하면서 되게 우리가 활용해 볼 만한, 그리고 되게 좋은 정책이 무엇이 있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또 인터뷰할 때 마지막으로 또 이런 거 하잖아요. 정책 이런 건 어떨까요? 하는 의견들 또 혹시 있으면 또 이런 질문에서 되게 좋은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여쭤봐 봤습니다. 이거는 한 분 한 분씩 좀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할게요. 가정에서 쓰는 가전제품들의 효율이 모두 1등급일 때 인원 제한은 만약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사람들의 인증사진을 받고 나서 그 1000명으로 경품 같은 걸 주는 정책은 아니지만 일종의 이벤트 같은 게 있다면 그래도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또 20대이신 분이어서 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SNS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하는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것에 민감한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정책적인 걸 어떤 실천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감각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뭐 어떤 분께서는 뭐 되게 의미 없는 짓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나 어떤 사고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퍼지는데, 근데 그게 그 세대 이 분들이 그걸 관심을 갖고 표현을 하고 하는 방식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 집에 이렇게 효율 높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씁니다. 인증하고 그 인증함으로써 어떤 환경에 대한 자신의 관심사도 다시 한번 또 알리고 또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경품도 주면 이런 방식도 또 특히 또 젊은 분들에게는 효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은 카풀을 좀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눈에 띄고 많이 보이는 것들은 이제 전동 킥보드하고 전동 자전거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해서 타고 다니는 그런 대중교통들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거는 되게 취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경우에는 자전거라든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관리가 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집 주변에도 통근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전동 킥보드라든지 진짜 대여하는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근 버스가 이제 떠난 자리를 보게 되면 자전거하고 킥보드가 한 20대 가량 이렇게 방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나서서 정리할 수 있는 이렇게 거치대라든지 아니면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생활권 근처에 직장이 있거나 뭐 이동하는 경우에 어떤 전력 소모, 에너지 소모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뭐 자가용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따릉이도 있고 자전거, 뭐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들 하시죠.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리 혹은 안전 두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 이곳, 이 스튜디오 앞에도 전동 킥보드가 널브레해져 있는 것들이 몇 대 있습니다. 이게 번화가에 가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일단 난 탔고 근데 막상 보관할 만한 곳이 정해져 있는 곳은 없고 그러니까 뭐 길가에 두기도 하고 막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건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 관련된 걸 어떤 장소를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개선책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의견들 또 저희가 또 다음 방송을 진행할 때 제작할 때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또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하나 떠오르는 거는 이제 대중교통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횟수 쿠폰 제도 그런 뭐 어플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한 달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가 어느 몇 회 이상이 올라가면 그거를 캐시백 해주거나 아니면 뭐 쿠폰을 모아서 쿠폰 수량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선물하기 이런 쿠폰 같은 게 있거나 뭐 그런 어플이 있으면 대중교통을 많이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뭐 전기버스나 전기 택시, 전기차를 이용한 택시가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뭐 카카오 택시나 뭐 맵, 뭐 이런 것들로 보통 택시를 부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 택시 차를 선택했을 때는 뭐 일정 요금을 조금 할인해 준다든지, 그냥 일반 휘발유 차보다는 전기나 수소차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게 그 성남시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 것들은 세세하게는 이제 다음 회차에 다룰 예정인데, 이게 나온 이상 말 안 할 수가 없네요. 전기차 지원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신청하는 기간이고요.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6월 30일까지였고, 일반적인 승용차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2월 8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좀 더 자세하게는 다음 회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받으면서 한 가지 또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뭐 줄인다, 이런 것이 과연 에너지, 특히 우리가 자꾸 얘기하고 있는 전기에 국한해서만 생각할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너지, 뭐 기후 문제를 유발하는 이런 에너지 사용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이 에너지 문제의 원인이고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제 개인적으로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단순히 뭐 전기를 아낍시다, 뭐 요것도 물론 의미가 있죠. 네. 어떤 소비하는 패턴 자체의 변화,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식의 어떤 뭐 캠페인이든 혹은 뭐 기업에서 유도하는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 같은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 뭐 분리수거 재활용 이런 거 되게 열심히 실천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분리수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걸 분리하고 모으고 다시 만들고 하는 과정조차도 줄일 수 있는, 이제 말하자면은 직재활용의 방식도 우리가 조금 더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을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고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제품이나 그 뭐 케이스로 쓰는 뭐 이런 것들의 일부는 잘 회수만 돼도 그대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생각외로 많습니다. 저 뭐 개인적으로 좀 실천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 뭐 그 커피 같은 거 포장해서 마실 때 그 캐리어로 주는 거 있죠. 그거를 안 받거나 아니면 고이 다시 돌려드리거나 뭐 이런 거는 개인적인 그냥 작은 실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제 2회차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되게 생활적인 부분, 생활에 밀접해 있는,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오늘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민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큰 범위에서, 큰 덩어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회차에서는 이제 성남시 혹은 정부에서 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그리고 어떤 걸 더 하면 좋을지, 우리 오늘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을 조금 더 깊게 다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뭐 정책 제안서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이제 보내서 답변도 받아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뭐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실천 사항들 같은 경우에 좀 정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민분들께 알려주시고 홍보해주시고 지원해주세요 라는 것들 내용 정리해서 그 항목들도 조금 전달할까,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다음 회차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